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2장 마무리. 자, 3장 조금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개별원가 계산. 110페이지. 자, 보시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생산량에 따라서 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장들은 대량 생산하죠. 그죠? 대략 막 찍어내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이 있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조선업, 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항공기 산업, 항공기 제조 뭔지 아시고, 비행기 만드는 거, 건설업 뭔지 아실 거예요. 얘네들은 대량으로 찍어내요? 대량으로 못 찍어냅니다. 대량으로 찍어냈다가 우리에서 망합니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소량으로 생산하죠. 소량으로 생산하고 미리 찍어내어 주문받아서 생산해요. 주문받아서 생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 생산을 하는 업종에서 쓰는 방법하고 원가 계산 방법하고요. 소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알죠? 그랬을 때 요 개별 원가 계산 말 그대로 원가 계산을 제품을 개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개별적으로 하려면 소량 생산해야 돼요? 대량 생산해야 돼요? 소량으로 해야 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제품 우리 회사가 막 찍어내. 그럼 하나씩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려면 일단 소량으로 생산해야 돼요. 그래야 개별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죠. 여러분들, 배 만드는데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조금씩이 판단 가능하지. 학생 수 여러분 6명인 것과 학생 수가 100명이어도 학생 수 6명 판단이 얼마나 쉬워요, 개별적으로. 맞죠? 보기도 빠르고. 맞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 우리가 이 개별원가 계산은 이 업종 자체를 외우시면 말 문제가 다 풀립니다. 말 문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조선, 항공기, 건설업, 그리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오해하시는 기계 비싼 애들 진짜 많아요. 막 1000억짜리도 있으면 1000억짜리. 기계 비싼 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 진짜입니다. 가끔씩 뉴스 보면 삼성 그 네덜란드에서 장비 구할 때 1000억 주고 사와요. 한 대당 되게 비쌉니다. 깜짝 놀랐어.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말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만 하더라도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응. 그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걸 다품종이라고 해요. 다수의 품종. 그렇죠. 다품종. 그 다음에 아까 그랬지만 소량, 작은 양만 주문받아 생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 문제. 그래서 요 개별원가 계산은 다수의 품종을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서 쓰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요.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좀 사례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회사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나라는 딱히 그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이 없는데 그 외국으로 따지면 그 미국에 여러분들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보잉이라든지 이런 애들 에어버스라든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 회사가 비행기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업체인데 고객한테 주문을 받은 거예요. 고객이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달라라고 국방부에서 주문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헬리콥터도 만들어 달라고 공군에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일반 항공사 대한항공에서 여객기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만 주문했을까요? 자, 항공기 만들어주세요. 전투기 만들어주세요. 헬리콥터 만들어주세요. 여객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딸랑 했을까요? 얼마나 비싼 앤데 그걸 요딴 식으로 주문하지 않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전투기로 따지면 여기는 유도무기 장착해 주시고요. 여기는 알루미늄 재질로 해주시고요. 이런 거 상세 다 요구한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가 난리 나는 거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상세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상세한 요구를 한다. 빵 만들 때, 여기 이렇게 해줘, 여기 이렇게 완벽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비싼 애들 그렇게 해야만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상세한 주문을 전달받았죠? 그럼 전달받으면 요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와 같은 비행기를 만드는 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현장에다 전화로 알려줘요. 자, 들어봐라. 너는 IQ가 500이니까 기억할 수 있지? 자, 여기는 여기로 만들고, 자, 기억하시, 난 이제 끊는다. 라고 했다. 일 그만둡니다. 그죠? 그래서 상세한 내역을 문서로 보내줘야 돼, 현장에다가.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개별 원가 계산은요, 시험에 뭐도 출제 많이 하냐면 서류 잘 내, 서류. 서류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상세한 주문을 현장에다 보내는 서류 있죠. 얘를 우리가 제조 지시 서류, 제조 명령서라고 해서 얘를 제조 지시서, 제조 명령서라는 서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류요. 잘 냅니다, 여러분들. 음. 그러면 이제 고객으로부터 여러분들 주문이 들어왔으면 이제 서식 보냈죠. 그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따로따로 만들어요. 따로따로.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작업별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돼요. 작업별로. 그러니까 작업 뭐 103번, 작업 104번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에요. 작업이라는 말이 작업. 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작업별로 하나씩 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몇 개 안 만드니까. 알죠? 근데 빵은 작업 1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알죠? 그래서 작업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요. 그럼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투기에다가 작업 1번, 헬리콥터 작업 2번, 여객기 작업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들고 있다 보면 얘네들의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가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응? 그다음에 전투기 제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 공통비는 제조간접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각 작업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모일 거란 말이에요. 응? 논리상 그렇죠? 어떻게 모이는지는 여러분 공장 가서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작업별로 원가를 모아놓은 표다라고 해서 이 개별원가 계산을 쓰는 업종에서는 어떤 서류도 작성 안 하면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 표라고 해서 작업 원가표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잘 외워주셔야 돼요.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 개별원가 계산 쪽에서는. 자, 그리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얘입니다. 얘예요. 4번이 이거 별표의 계산 문제거든요. 뭐냐? 그러면 소량 생산이니까 직접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간접비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일단 개별원가 계산에서는요. 요게 핵심이에요. 제조 간접비를 분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아까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주문받았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재료가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뭐 알루미늄이면 공통비니까 제조 간접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알루미늄을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에 나눠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는 주구장창 얘만 냅니다. 계산 문제로. 나머지는 다 말 문제야, 그냥. 작성하라 이렇게 안 내면 될 때. 그래서 시험에 계산 문제 얘만 파요. 무조건 팝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여길 잘 봐주셔야 돼요. 대조간접이 어떻게 배부하는지 계산 문제. 이건 실제로 풀 겁니다. 계산 문제 워낙 잘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말 문제 일단 요거부터 좀 할게요. 죄송해요. 자, 여기. 자, 그럼 우리 제조 간접비를 계산 문제로 낸다면서요. 여기는 무조건.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제조 간접비거든요. 그러면 그 제조 간접비를 여기 말 문제입니다. 제가 별표 안 친 건. 그럼 제조 간접비가 공통비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회사가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공통비잖아요. 그럼 전기요금을요, 수선 횟수로 나눠준대요. 우리가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요? 이거잖아요. 전기를 왜 수선 횟수로 나눠주는데? 뭔가
인과관계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완벽하게 배부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면 공통비라서. 그러면 배부하지 말아요? 완벽하게 배부하는 방법 없으니까.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될 때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합리적인 방법. 그럼 합리적인 방법을 하려면 당연히 그 전력비. 그럼 전력비를 일으키는 게 전기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력비는 일반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한 부서가 많이 받아가야 되겠죠. 응? 그 다음에 뭐 수선비 같은 경우는 수선을 많이 한 부서가 많이 받아가야 정상이고. 즉 뭐냐면 말 문제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배부 기준이 시험의 말 문제로요. 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배부한다라고 해서 인과관계 기준이다라고 해요. 이거 시험에 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외우지 마시고. 음. 자, 그럼 여러분 실제 말 문제 하나 풀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 할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말 문제. 음, 어디 있냐면 304페이지. 이거 배우진 않았는데 304페이지로 갑니다. 자, 304페이지 가시면 12번이에요, 12번.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배우진 않았거든요. 안 배워도 나중에 이제 아마 오늘 3교시? 요때 배우실 건데, 이거 안 배우셔도 답은 구할 수 있어요. 12번.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 안 배웠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 두 개 비교하는 걸로 많이 내거든요. 음. 자, 일단 1번 몰라. 자, 2번. 여기 작업별 뭐 작업별? 우리 작업별로 원가 계산하는 게 방금 개별 원가 계산이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개별 원가 계산 주문 맞죠? 주문.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제조업.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여기 작업 원가표.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아마 내일 한 1교시? 그 정도 하고 어차피 우리 기출문제 풀 때는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 1시간 풀고 제가 1시간 설명하고. 맞아. 그럼 나머지 1시간은 뭐 다른 걸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배우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요. 9시에 마지막 교시